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요즘 아이들의 잘못만이라고 하기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분위기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온통 나를 위한 물건들로 둘러싸인 아늑한 방, 언제나 조금 더 먹으라고 권하는 식사 시간, 몇 자루인지 알 수도 없는 연필꽂이 가득한 연필들까지 요즘 아이들에게는 결핍이 결핍되어 있답니다. 그보다는 훨씬 부족하게 자란 우리 부모의 눈에는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왜 아껴 써야 하는지, 왜 모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현명한 소비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연필을 뺏고 반찬 수를 줄이고 용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는 요즘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설명하고 지적할 때보다 질문을 받았을 때 비로소 생각을 시작하죠. 강요하고 설명하는 건 엄마도 아이도 지치지만 질문을 받고 스스로 시작한 생각만큼 아이를 성장하게 돕는 건 없습니다. 아이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일상 속 질문,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질문을 통해 아이들과 나눌 만한 경제 개념과 이야깃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눈여겨보세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떡볶이를 먹을까, 뷔페를 먹을까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주말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당당하게 외식을 외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주중에 먹고 싶었던 음식이나 간식 메뉴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기분은 정말 최고입니다. 외식 메뉴를 정할 때는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의 편을 따라가게 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메뉴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떡볶이 또는 뷔페 중에 선택해야 할 때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자주 먹는 떡볶이 대신 다양한 음식이 있고 고급스러운 뷔페 식당에 가고 싶다고 우길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먹고 싶은 것 한번 마음 놓고 못 먹어본 것에 한이 맺혀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메뉴가 있으면 거침없이 직진합니다. 경제교육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남편까지 덩달아 저러니 이럴 땐 솔직히 아이 셋을 키우는 느낌이 든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위기는 기회죠. 바로 지금이 경제관념 없는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4인 가정이 떡볶이로 한 끼를 먹으면 2,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더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불리 먹습니다. 반면 뷔페 식당에서는 1인당 2, 3만 원을 들여야 가능한 식사입니다. 4인 가정이니까 한 끼에 1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죠. 떡볶이를 3번 더 먹을 기회를 포기해야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아이들도 머릿속 계산을 해본 후 잠시 머뭇거리게 되죠.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떡볶이 3번 먹을 기회를 날린다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마저 듭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란 시간과 돈과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하고 나머지 기회는 포기해야 합니다. 똑똑한 소비를 하려면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은 필수입니다. 기회비용이란 단어는 1914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비저가 사회경제 이론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1850년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자신의 에세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깨진 유리창 우화를 통해 기회비용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의 아들이 유리창을 깨자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랍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겐 손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이득이요. 누구든 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유리장수는 어떻게 살았겠소? 라며 가게 주인을 위로했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가게 주인은 6프랑으로 다른 구두나 새 책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나에게 10,000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전망 좋은 카페에서 달콤한 쿠키와 커피를 마실 수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살 수도, 저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들 중에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하고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고 싶은 부모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만큼은 풍족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남편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독립해서 주어진 재화 내에서 규모 있게 살아가려면 자신의 선택이 최선이었는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지혜롭고 똑똑한 소비로 이어지는 기초이자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길들이는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로 만나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의 질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시면서 경제의 개념도 알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글로 만나는 여러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